안녕하세요. 주단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복합방향보호 두 번째 영상으로 복합방향보호와 일반 목적어가 함께 위치했을 때 러 용법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복합방향보호 첫 번째 영상을 보지 않고 지금 이 영상이죠. 복합방향보호 두 번째 영상으로 바로 온 친구들은 반드시 첫 번째 복합방향보호 영상을 보고 다시 와야 돼요. 그래야지 전체적인 복합방향보호 역할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복합방향보호 첫 번째 영상에서 여기 일반 목적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다 설명했어요.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구조이고 러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오늘 배울 일반 목적어 부분도 단순 방향보호와 복합방향보호를 같이 비교하면서 배울 거예요. 먼저 단순 방향보호가 일반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단순 방향보호가 일반 목적어를 가져왔을 때 제가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나누어서 보았어요. 첫 번째 경우는 따이, 이름들 동사죠. 여기에 단순 방향보호 라이가 와서 단순하게 명사로만 온 목적어예요. 이런 구조로도 쓰일 수 있지만 이 사이에 일반 목적어가 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 친구가 생략된 경우도 봤어요. 친구들 기억하나요? 복합방향보호 첫 번째 영상에서 제가 단순 방향보호 설명하면서 세 가지 중요한 점 설명이 빠졌다고 했어요. 첫 번째 복합방향보호에서 이미 두 가지 중요한 역할을 보충 설명했고요. 오늘 나머지 하나를 보충 설명할 건데 바로 여기 이 부분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 부분 보충 설명할게요. 그리고 여기 세 가지 종류는 단순하게 명사 하나로만 온 목적어가 아니라 수량이 붙거나 부사가 붙거나 한정어로 이루어진 목적어예요. 여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세 친구들의 구조에서는 러의 위치와 역할이 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배울 복합방향보호에서는 같이 묶어서 배우도록 할게요. 그걸 정리하면은 짜잔!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복합방향보호와 일반 목적어가 함께 쓰이는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구조 볼까요? 이름절 동사, 단순 방향보호, 뒤에 목적어가 왔는데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로만 이루어진 목적어가 왔어요. 그때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은 朋友带来了书 친구가 책을 가져왔어. 가져왔다는 거에 제가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쵸? 그 동작의 결과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朋友带来书了 친구가 책을 가져왔어. 강조하는 부분 없이 문장의 의미 전달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朋友带来了书了 친구가 책을 가져왔어요. 이제 더 이상 가져오지 않아도 돼요. 동작의 완성을 얘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 이 구조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회화나 장문에서는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회화나 장문에서는 어떻게 쓴다? 朋友已经带来书了 이미라는 이 부사를 함께 써서 이 동작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표현해요. 단순 방향 보호에서 제가 설명을 딱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제가 보충 설명할 게 있다고 그랬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제가 보충 설명할 부분이 무엇이냐? 바로 여기 첫 번째 예문이에요. 朋友带来了书 친구가 책을 가져왔어.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이 구조로 단독으로 쓰게 되면은 문법상으로는 틀렸어요. 하지만 회화에서만 쓸 수 있지 장문에서는 쓸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朋友带来了书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구조를 단독으로 쓰게 되면 문법상 어색한 문장이에요. 하지만 회화에서는 쓸 수 있지만 장문에서 쓸 수 없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쓰냐? 朋友带来了书送给我了 친구가 책을 가지고 와서 나에게 선물해줬어. 이런 식으로 뒤에 어떤 말이 더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나 완벽한 문장이 됩니다. 제가 여기에다가 보충 설명을 하자면은 이전에 이중 비너문 문장 목적에서 러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배웠어요. 그 영상에서 제가 이 부분을 보충 설명했거든요. 他买书了 문장 맨 뒤에 러가 왔어요. 과거형으로 그는 책을 샀어 하고 끝난 표현이에요. 맞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他买了书 동사 다음에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로만 온 목적어는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오면은 틀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구조 자체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带来书 여기 명사 하나로만 이루어진 목적어가 온 거예요. 그래서 朋友带来了书 하게 되면은 역시나 뒤에 할 말이 남은 느낌의 구조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보충 설명 끝났습니다. 이제는 복합 방향 보호를 살펴볼게요. 동사 다음에 回来 복합 방향 보호가 같이 쓰였죠?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로만 이루어진 목적어가 왔어요. 朋友买回来了书 마찬가지예요. 단순하게 명사 하나로만 이루어진 목적어가 오게 되면은 회화에서는 쓸 수 있지만 문법에서는 어색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은 뒤에 뭔가 할 말이 남은 구조거든요. 예문을 볼까요? 朋友买回来了书打算把它送给我 친구가 책을 사가지고 와서 그 책을 나에게 선물할 계획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의 계획이니까 미래형이에요. 朋友买回来了书送给老师了 친구가 책을 사가지고 와서 선생님에게 선물했습니다. 문장 전체에 맨 뒤에 어기조사 러가 있기 때문에 문장 전체의 의미가 과거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두 번째 예문 볼게요. 朋友买回来书了 강조 없이 문장의 의미만 전달하고 있어요. 세 번째, 朋友买回来了书了 이렇게 러를 두 개 이렇게 중복해서 쓰는 자체가 중국인들이 즐겨 쓰지 않는 구조예요. 동작이 완성되었다는 걸 의미하지만 이렇게 두 개의 러가 쓰이면은 실질적으로 회화에서나 장문에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동작의 완성은 어떻게 표현하나요? 已经 이 부사를 써서 朋友已经买回来书了 친구가 이미 책을 사서 돌아왔어요. 사서 돌아오는 이 행동이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는 이 구조에서 라이라는 친구가 생략된 구조를 볼게요. 买回来书 여기에 라이가 생략된 구조라고 했죠. 앞에서 배운 문장에 이 라이를 생략해 주는 경우죠. 그러면 이렇게 돼요. 朋友买回了书 점점점점 예문을 들면 朋友买回了书送给我了 친구가 책을 사가지고 와서 나에게 주었어. 전체적인 의미는 이렇지만 정말 어색한 표현이에요. 두 번째, 朋友买回书了 사용은 할 수 있지만 정말 어색해요. 朋友买回了书了两个了 자체가 어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복합 방향 보호 다음에 일반 목적어가 왔을 때 복합 방향 보호 맨 뒤에 있는 라이나 취를 생략해주게 되면은 어색한 느낌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문들은 回来, 돌아오다, 행동을 나타내는 복합 방향 보호 역할이에요. 이제는 추상적인 역할하는 복합 방향 보호를 생략했을 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볼게요. 他改过来了一些习惯 그는 조금의 습관을 고쳤습니다. 이때 过来 복합 방향 보호죠. 이 친구는 행동이 아니라 추상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올 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라이를 생략하게 되면은 他改过了一些习惯 복합 방향 보호가 추상적인 의미일 때 맨 뒤에 오는 라이나 취를 생략해 버리게 되면은 아예 틀린 문장이 돼요. 뭐 어색한 표현이 아니라 아예 틀린 문장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게 되면은 복합 방향 보호와 일반 목적어가 함께 오는 경우 복합 방향 보호 라이 취 이 친구를 생략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아예 틀린 표현이거나 어색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합 방향 보호 자체를 그대로 다 써줘야 됩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주단발 선생님, 복합 방향 보호가 장소 목적어와 함께 쓰일 때는 생략할 수 있지 않았나요? 맞아요. 복합 방향 보호가 장소 목적어와 함께 쓰인 경우에는 뒤에 취나 라이를 생략할 수 있었어요. 앞에서 배운 내용 볼게요. 跑进教室了 여기에 취, 라이가 생략됐어요. 교실로 들어갔는지 들어왔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지만 위징, 문맥상 알 수 있을 때는 취나 라이를 쓸 수는 있지만 오히려 안 쓰는 것이 중국인처럼 중국어를 쓰는 거라고 했어요. 上课铃响了我跑进教室了 수업종이 울려서 내가 교실 안으로 들어갔어. 취라는 거예요. 그치만 오히려 여기서는 취를 생략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跑进了教室 이렇게 단독으로 쓰면은 틀리지만 뒤에 점점점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온다면 쓸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他跑进了教室然后把书包放在椅子上了
그가 교실로 들어와서 책가방을 의자 위에 두었어. 교실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라이를 안 쓰는 게 더 자연스럽다는 거예요. 여기 차이점을 꼭 기억하세요. 앞에서 배운 단순 방향보호, 복합 방향보호가 일반 목적어를 만났을 때 어떤 구조로 쓰이는지 비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세요. 첫 번째 구조로 단독으로 쓰게 되면은 어색한 표현. 회화에서는 쓸 수 있지만 장문에서는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반드시 뒤에 어떤 무언가가 어떤 내용을 덧붙여서 같이 사용해야 돼요. 복합 방향 보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첫 번째 구조를 단독으로 쓰게 되면 어색한 표현. 하지만 회화에서는 쓸 수 있다. 회화로 쓰는 말은 문법에 영향을 받지 않고 아주 자연스럽게 편하게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회화에서나 장문에서 정말 맞게 쓰려면 뒤에 어떤 내용을 꼭 가져와야 됩니다. 이제는 일반 목적어가 동사와 방향보호 그 사이에 있는 경우를 볼게요. 먼저 단순 방향보호를 볼게요. 동사, 단순 방향보호 이 사이에 명사 하나로만 이루어진 목적어가 왔어요. 朋友带了书来 그때도 제가 이게 맞는 표현이라고 했거든요. 회화에서는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문법에서는 틀린 표현이에요. 어떻게 써야 된다? 朋友带来了书来 점점점점 뒤에 어떤 말을 반드시 가지고 와야지 맞는 표현이 돼요. 朋友带书来了 강조 없이 문장의 의미 전달만 하고 있고요. 朋友带了书来了 두 개의 러가 왔네요. 문법적으로는 맞지만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어떻게 쓴다? 네, 제가 이 구조로 쓴다고 했습니다. 이제는 복합 방향 보호가 일반 목적어와 함께 쓰이는 경우를 볼게요. 동사, 복합 방향 보호 이 사이에 일반 목적어가 오는 경우예요. 他买回了书来 마찬가지로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로만 온 목적어가 이렇게 사용된다면 이 구조는 회화에서만 써야 돼요. 그러면 맞게 쓰려면은 반드시 뒤에 어떤 내용을 덧붙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나 다 맞게 쓸 수 있습니다. 他买回书来了 강조 없이 문장의 의미 전달만 하고 있죠. 맞는 표현입니다. 他买回了书来了两个了 동작의 완성을 강조하고 있죠. 맞는 표현이지만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는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쓰나요? 네,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앞에서 다 설명했던 부분이죠. 여기 이 구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 방향 보호와 복합 방향 보호 역할이 똑같아요. 러가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그 역할과 그 뜻도 똑같고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만 보고 갈게요. 먼저 단순 방향 보호를 볼게요. 带来书, 带书来 굳이 왜 이렇게 구분해서 쓸까요? 친구들 아직 기억하나요? 带来书 이 자체가 이 동작을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带书来 여기에서는 이 목적어를 강조한다고 했어요. 그럼 복합 방향 보호는 어떨까요? 복합 방향 보호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 친구들 다음에 일반 목적어가 오게 되면은 여기 이 동작을 강조하는 거예요. 买回书来 이 구조는 똑같이 목적어를 강조하는 거고요. 이 차이점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이제는 단순하게 하나의 명사로만 된 목적어가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구조로 이루어진 목적어 형태 볼게요. 买回来一本书 수량이 온 경우고 买回来很多书买回来很有意思的书 말少더가 쓰였네요. 한정어로 된 목적어죠. 예문 볼게요. 我买回来了一本书 나는 책 한 권을 사서 돌아왔어. 동작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我买回来一本书了 문장 맨 뒤에 러가 쓰였네요. 강조 없이 문장의 의미만 전달합니다. 我买回来了一本书了 동작의 완성을 강조한다고 그랬죠. 여기 동작의 완성은 회화에서나 장문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어떻게 쓴다? 已经 이미라는 부사를 사용해서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지금 예문에는 一本书 이 하나로만 된 예문만 들어가 있지만 여기 줄친 一本书 밑에 제가 줄을 쳐놨죠. 여기 이 줄에 很多书很有意思的书 이런 목적어가 와도 러의 용법은 똑같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일반 목적어가 买回来 이 사이에 온 경우를 볼게요.
我买回了一本书来. 맞는 표현이고요. 마찬가지로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있어요. 我买回一本书来了. 강조 없이 문장의 의미만 전달하고 있습니다. 我买回了一本书来了. 两个了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했어요. 하지만 문법적으로는 맞아요. 동작의 완성을 의미하고 회화에서나 장문에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나요? 여기 있죠. 我已经买回一本书来了. 이렇게 쓰면은 회화에서나 장문에서 다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목적어가 들어간 이 부분에 很多书,很有意思的书. 이 친구들이 여기에 사용되어도 똑같이 동사의 결과를 강조하고 문장의 의미를 전달하고 동작의 완성을 나타내고 있어요. 러의 용법이 똑같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금방 저희가 이 두 개의 구조를 배웠어요. 이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이 구조로 쓰게 되면은 买回来 이 동작을 강조하는 것이고 일반 목적어가 이 사이에 있으면은 똑같이 목적어를 강조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조금의 차이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여기까지 해서 복합방향보호와 일반 목적어가 함께 사용됐을 때 러 용법이 어떻게 쓰이는지 살펴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복합방향보호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친구들, 보호가 몇 가지 종류가 있었죠? 네, 맞아요. 6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수량보호가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수량보호 중에서도 동량보호를 먼저 만나볼게요. 친구들 안녕, 再见!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누르시고 주간 봐